차무식의 초라한 결말. 카지노의 결말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달리 차무식이 너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고 그 과정에 개연성이 부족했습니다. 최민식 배우의 아내도 왜 이렇게 죽었냐고 아쉬워했다는데요. 혹시 차무식이 살아있는 것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기대에는 최민식 배우가 직접 본인은 확실히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나올까봐 일부러 확실하게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하죠. 차무식 캐릭터는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용이 주도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7화부터 갑자기 라울을 불태워 죽인 다음 한국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결말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와 분명 금고가 털린 걸 확인했는데도 마지막 은신처 장면에서 정팔과 대화를 나눌 때 배신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느낌입니다. 이전에 정팔에게 금고의 돈을 빼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정팔이부터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이죠. 네가 가서 받아와. 그나마 납득할 만한 점은 최민식 배우의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술팀에 급하게 요청하여 은신처 밥상 위에 시든꽃을 배치한 것은 화모 11홍이라는 주제를 담고 처절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구와 정팔에게 매달리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빅보스가 쫓고 있는 상황인 만큼 누구를 의심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죠. 누가 배신했는지 찾는 것보다 그냥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정팔과 상구를 믿고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작진은 화무 11홍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형님, 건무 11홍이라고 아십니까? 열흘 지나면 다 뒤진다. 욕망이 초래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머리를 굴리지 못하는 무식의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을 최대한 담으려고 한 것이죠. 차무식이 정팔을 살려준 이유. 차무식은 총격전 끝에 정팔이 배신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총구를 내리고 정팔을 살려주죠. 믿어서 살려줬다기보다는 의심이 들지만 다른 살려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구 때문입니다. 차무식은 정팔에게 총을 겨누기 전 죽은 상구의 모습을 허망하게 쳐다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죽였지만 친한 동생을 죽였다는 미안함과 후회를 표현하는 장면이죠. 이미 아끼는 동생을 한 명 잃었으니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정팔이까지 잃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최민식 배우에 따르면 정팔은 말 안 듣는 자식과도 같았기에 쉽게 내치지 않고 감싸준 거라 하죠. 또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정팔과 함께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팔을 살려준 이 선택이 본인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차무식의 캐릭터 특성상 사람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인데 딱 한 명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거죠. 사업은 말이다. 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용으로 하는 거지. 성인으로 알려진 공자의 일화에 따르면 원망을 덕으로 갚는 거 어떻습니까? 제자가 묻자 공자는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원망은 솔직함으로 갚고 덕을 덕으로 갚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게 아니라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인간이 덜 된 정팔을 무조건 믿어준 것이 결국 자신의 죽음까지 초래할지 무식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팔이 차무식을 죽인 이유. 정팔은 처음부터 차무식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돈에 미치긴 했지만 무식을 두려워했고 일만의 정도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 정팔은 그 순간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식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살려줬지만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혼자 돈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증인이 남지 않은 완전 범죄의 기회 등 복합적인 욕망으로 무식을 죽인 것 같은데요. 이동희 배우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팔은 소심한 성격으로서 누군가를 죽일 위인은 못 되지만 참혹한 현장 속 두려움 때문에 총을 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를 듣고 장면을 다시 보니 차무식이 차 문을 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총을 쏴버린 것은 총을 들고 있던 무식이 혹시 차 문을 열자마자 자신을 먼저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처럼 보이네요.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하는 결말은 조폭 영화에서는 클리셰인데요. 차무식 씨가 건달이에요? 아니요. 근데 왜 건달들이 찾아와? 형님이 중국구니까. 그래도 시즌3에 대한 감독의 언급이 있어서 무식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죽는 충격적인 엔딩이었습니다. 한 번의 총격전으로 피가 낭자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비춘 건 분명 의도가 있었겠죠. 이런 장면은 보통 폭력적인 느와르 영화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하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말과는 별개로 캐릭터의 일관성과 개연성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죠. 영화 감독이었던 강윤성 감독이 익숙치 않았던 드라마 감정선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 듯 합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지만 드라마는 이전 화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 다음 화를 기대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전 화에서 남겨진 단서들과 캐릭터에 대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야 하는데 카지노는 원하는 결말을 정해두고 시즌2 6화부터 그것만을 향해 달려간 느낌입니다. 분량이 16화로 정해져 있는 드라마 특성상 대본 분량은 넘치는데 하고 싶은 결말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어떤 장면을 넣을지 취사 선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시즌2 6화부터 다시 보면 빅보스가 차무식한테 사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하거나 원수도 살려줬던 차무식이 갑자기 흑화한 것, 몇 수 앞을 내다보던 차무식이 갑자기 충동적인 캐릭터로 변한 것은 아끼던 정팔이 배신해서 차무식을 죽인다 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즌 1부터 천천히 빌드업한 시청자의 감정과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전의 미학, 무조건 결말에 차무식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였으면 차무식의 호감도를 쌓는 부분을 줄이고 조폭들의 욕망과 배신관계, 심리전 위주로 풀어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최민식 배우도 인터뷰에서 서사가 많이 부딪힌다며 개연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 걸 보면 아무래도 영화와 다른 드라마 시리즈의 형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나 권선징악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 무식을 죽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라면 무식을 죽인 정팔까지 죽어야겠죠. 무식보다 더 비열하게 돈을 쫓았던 정팔이 카지노 왕이 되는 걸로 끝을 맺는 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욕망에 처절한 최후를 꼭 보여줘야 한다면 정팔이도 돈을 챙겨 나오다가 빅보스 부하들에게 초라하게 죽는 식이 어땠을까 싶네요. 또한 제작진은 반전의 미학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의 흐름과 캐릭터의 감정선은 유지한 상태로 가능한 결말들 중에 시청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이 나와야 진정한 반전의 미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도적으로 A를 믿게 한 다음 정반대의 결말 B를 내버리면 시청자 입장에서 개연성 없는 결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팔이 웃으며 끝나는 장면은 무식이 죽은 충격을 그대로 이어나가 마지막에 극대화시키기 위해 넣었겠지만 대박이다 같은 느낌보다는 마치 시청자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래는 정팔이라는 캐릭터에 분노해야 되는데 제작진한테 분노하는 셈이 된 것이죠. 참고로 마크가 죽는 장면도 꼭 필요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크와 오경감의 우정 자체는 보기 좋았는데 마지막에 마크가 죽으니 그 장면들이 감동을 위한 장치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오경감이 혼자 사건 현장에 왔고 총에 맞아 죽어갈 때 마크가 뒤늦게 도착하여 살려주는 식으로 팀플레이도 보여주고 오경감이 총에 맞았음에도 살게 된 설정에 개연성을 더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존은 의리를 지켰다. 결말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캐릭터는 존입니다. 무식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해석이죠. 총격전 장면을 살펴보면 건물 안에는 상구, 무식, 오경감, 마크, 정팔이 대치하고 있었고 이후 존이 나타나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존이 가장 먼저 쏜 타겟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오경감의 경찰 동료 마크인데요. 생각해보면 존은 밖에서 총을 조준한 상태로 갑자기 총격을 시작했고 건물 안 사람들은 존이 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자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3화패 일당을 최소한의 격발로 처리한 존의 사격 능력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첫 발은 정확히 맞췄을 텐데 왜 마크부터 쐈는지 의문이죠. 만약 무식을 노리고 현장에 도착했다면 충분히 무식부터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경감은 마크에게 차무식의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마크가 차무식에게 다가갈 때 존의 총격이 시작되죠. 마크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단 한 방에 치명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굳이 마크가 차무식을 체포하려는 순간 존이 급소를 정확하게 노려 저격한 건 분명 의도가 있는 연출인 것 같아요. 또한 존은 마크, 오경감, 무식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상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카지노 세계관을 무력으로 따졌을 때 사실 투톱은 존과 상구입니다. 만약 존이 누군가에게 죽는 결말이라면 정팔이보다는 상구에게 죽는 게 어울리죠. 그리고 상구가 필립의 복수를 위해 필립을 처리한 존을 직접 죽이면서 욕구가 해소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구는 존에게 총을 쏜 후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다가서는데 이때 무식이 총을 쏴서 상구를 죽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마크가 무식을 체포할 때 존이 마크를 죽여주고 상구가 존을 확인 사살할 때 무식이 상구를 죽여준 것은 서로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킨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존이 죽어가며 무식에게 했던 대사는 브로 잘 살아 였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죽어가면서까지 덕담을 한 걸 보면 무식에게 호의적인 것이죠. 만약 죽이러 왔는데 실패한 거라면
네 욕망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야 와 같이 원망하는 대사가 어울렸을 겁니다. 사실 이 둘은 드라마 내내 특별한 연대감을 쌓아왔습니다. 존은 빅보스에게 알리지 않고 필립과 소정을 처리해줬고, 무식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존이 다니엘 가문에서 소외된 점을 공감해서 다니엘에게 존의 역할을 어필했죠. 그래서 존이 마지막까지 신뢰에 보답하여 정말 무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무난하게 존이 빅보스의 지시로 차무식을 죽이려는 상황이었다면 We can't get a hold of Raul. This cannot be a coincidence. 이제 와서 무식을 원망하는 느낌이 아니라 기존 캐릭터 그대로 냉철한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았을 듯해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늦게 시듬은 겨울이 돼봐야 한다. 책 52 앞으로에 소개된 공자의 구절인데요. 사람은 진짜 힘든 상황에 처해야 자신에게 도움되는 사람과 가식으로 대했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차무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을 위해 모두 배신하는데요. 존이라도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인물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장면. 시청자 입장에서 존이 무식을 죽이려고 한 게 맞다고 생각되는 건 다음 세 가지 장면 때문인데, 이것도 존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식이 라울을 죽이고 한국으로 피신하자 존은 빅보스에게 잡혀 고문당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항 추격신에서 존이 빅보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식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장면을 자세히 보면 차무식은 공항에서 두리번거리며 전화를 걸어 존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존은 VIP 출입구 옆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VIP 출입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덮치는 편이 나았을 텐데 너무 허술하죠. 마치 미리 입을 맞춘 듯 정보를 주고받고 존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추격하는 신용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신의 추격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빅보스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존이 차 안에서 무식을 찾으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식과 의리를 나누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갑자기 흉폭한 악당의 모습인데요. 생각해보면 존은 차무식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울을 죽인 건 무식의 단독 행동이었을 뿐이고, 존이 빅보스에게 거짓말하여 고문당한 것은 존 스스로 무식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비밀을 지킨 느낌이 강했죠. 존이 그냥 바로 배신했다면 고문도 안 당했을 겁니다. 차에서 분노하는 장면 이전에 다니엘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꼭 찾는다고요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은 빅보스에게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차 안에서 분노할 때도 백미러로 자신의 상처를 살피는데, 그 상처는 빅보스가 고문해서 생긴 것이죠. 여태껏 빅보스의 뒤처리를 해줬음에도 한 가지 의심으로 고문한 것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존의 총격에 차무식도 맞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무식이 총을 맞을 때는 존이 혼자 있는 무식에게 쏜 게 아니라 오경감의 총격에 대응하는 사격이었죠. 오경감과 무식이 딱 붙어 있었기에 존이 아무리 사격에 능하다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 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경감이 엄호하기 위해 무식을 자신의 뒤편으로 위치시켰고, 이에 존이 급박하게 대응 사격하다가 실수로 무식을 맞춘 것,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이런 구도까지 꼼꼼하게 설정한 것일 수도 있죠. 남겨진 이야기들. 결말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인 이재훈이 등장하고 원래 계획된 17화 대본을 16화로 단축시켜 급하게 결말을 마무리해서 그런지 아직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이 많습니다. 무식은 한국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다가 빅보스의 전화 한 통에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한국에 간 뚜렷한 목적이 없었으니 그냥 한국에서 장준과 만나고 그 사이 정팔이 무식의 금고를 털기 위해 급하게 추가된 설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라울을 죽인 이유도 민회장의 복수 때문인데 조윤기와 최칠구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으로 간 설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라울은 불태워 죽이고 이들은 그냥 체포하는 결말이 아쉽습니다. 고 회장은 서태석을 고용하면서까지 차무식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준을 고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무식이 장준의 계략을 벗어난 후 고 회장을 만나 돈은 꼭 갚겠다, 애들 믿으면 안 된다고 조언하는데요. 여기서 고 회장이 갑자기 장준과 통화로 더 이상 차무식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해줄 거였으면 애초에 무식을 죽이려고 서태석과 장준을 고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결말에서 다시 등장한 고 회장은 결국 100억 돈가방도 못 찾고 조용히 사라졌네요. 결말에서 장준이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여 차무식에게 아바타 카지노 사업을 제안한 것도 많이 아쉬운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사업을 잘 운영하는 걸 보면 사실 무식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었는데 굳이 주인공에게 사업을 제안하여 묘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막판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지 말고 마지막 은신처에서의 대화나 총격전 장면에 분량을 더 투자하여 주요 인물들 간의 감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즌 1부터 무식이 작업에 들어가 결국 200억을 모두 날리는 정호구. 감칠맛 나는 호구 사장의 연기로 무식의 영업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그런데 7화에서 무식과 차영증을 작성하고 1억을 더 빌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미 호구는 모든 걸 잃고 버려졌는데 굳이 결말 전에 차영증이라는 단서를 남겼으니 시청자들은 결말에 호구가 조금이라도 활약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호구의 비참한 최후가 그려지거나 무식의 최후에 일조하는 장면은커녕 결말에서 아예 등장조차 없었습니다. 강윤성 감독은 시즌3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는 언급을 했는데 만약 시즌3가 있다면 카지노 왕이 된 정팔과 천재 프로그래머 이재훈의 동업관계 그리고 이들을 경계하는 빅보스와 오경감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남겨진 떡밥들 중에 정호구 사장님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카지노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인데 급하게 마무리된 결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좌우지간 저에게 카지노는 화무11홍의 주제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노자는 물극 필반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은 극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인데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죠.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무식의 결말, 화무11홍과 상통합니다.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에는 다양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보다 차분하게 다스리고 싶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득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 저자 철학과 박사 이관호